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일반적인 그냥 포지션의 좌표와 그다음에 글로벌 포지션의 좌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지션은 이제 로컬 좌표라고 하는데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컬 좌표로 보면요. 예, 0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좌표로 봤을 때도 얘는 000입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자, 그런데 제가 널을 하나 만들게요. 널을 하나 만들고 이 널을 이쪽으로 좀 쉬프트 누르고 할게요. 정확히 200만큼 옮겨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의 좌표 값은 마이너스 200. 그죠? x가.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만약에 얘의 그냥 포지션의 좌표를 지금 본다면 얘를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엑스프레서를 하나 달고요. 자, 얘를 가져다 놓고 결과값을 한번 보기 위해서 리졸트를 열게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은 리얼이 아니고 벡터죠. 어떤 좌표값이니까. 그래서 벡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XYZ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브에 아웃풋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글로벌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냥 포지션과 글로벌 포지션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죠. 글로벌 포지션. 자, 먼저 일반적으로 그냥 포지션을 확인해 보면 얘는 000이죠. 좌표가. 로컬 좌표가 당연히 얘의 좌표는 000입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좌표를 보면 얘가 000입니다. 지금 글로벌 좌표는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얘가 페어런츠 걸렸다 이겁니다. 페어런츠. 그래서 얘가 자식이 됐어요. 널에. 그럼 얘는 로컬 좌표 봤을 때는 이제 좌표 개가 달라진 겁니다. 좌표 개. 그건 뭐냐? 기준으로 삼는 좌표계가 부모의 로컬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얘는 그렇죠. 200만큼 떨어진 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컬 좌표 보면 얘는 200이 나옵니다. x가 200. 자, 그런데 글로벌 좌표 볼게요. 글로벌 좌표 보면 얘는 아직도 0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좌표란 건 뭐냐면 월드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스테이지 상의 월드 좌표.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가 있던 이 스테이지 상에서 직접 얘의 좌표 구해버리는 겁니다. 뭐 페어런츠가 걸렸던 안 걸렸던 상관없이. 그런데 일반적인 포지션의 좌표는 로컬 좌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좌표일 때와 페어런츠 걸렸을 때 좌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엑스프레서 이런 작업을 할 때 과연 내가 글로벌 좌표 써야 되는지 그게 더 좋을지 아니면 로컬 좌표 쓰는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직접 작업을 해보면서요. 만약에 이럴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그 두 물체에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어떤 물체를 내가 좌표로 구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로 할까요? 그냥. 자, 이런 물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널. 그래서 이 널도 일단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200.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다가 정확히 200에다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요 두 널에 이 널을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두 널에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거는 결국 여기죠. 지금 현재.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얘의 절반에 해당하는 좌표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좌표를 더한 게 결국 이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이쪽의 절반은 100이 될 거고 그걸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좌표, 그러니까 두 지점의 중앙에 위치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얘를 지금 또 너무 중앙에 놓으시면은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렇게 놓을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쪽으로 올 겁니다. 중앙을 구하면. 자, 한번 보죠. 자, 얘한테 그냥 엑스프레소를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스피어
가져다 놓고 결국 얘의 어디로 들어갈 거냐? 코디네이터의 글로벌 포지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최종 결과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이제 가져다 놓고요. 자, 이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얘에 과연 로컬 좌표 쓰는 게 좋을지, 글로벌 좌표 써야 되는 게 좋을지. 예, 일단은 글로벌 좌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디네이터, 글로벌 포지션, 코디네이터, 글로벌 포지션.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얘의 글로벌 좌표, 이 좌표, 글로벌이라는 건 여기죠. 00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을 더해주면 요구가 나오겠죠. 자,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죠. 얘의 절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노드 중에 calculation에 math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때 얘의 이 포지션의 좌표는 벡터를 사용합니다. 벡터. 그러니까 얘도 데이터 타입이 리얼이 아니고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의 절반을 구한다고 나누기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나누기, 디바이드. 이 디바이드는 벡터 값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누기를 하실 때 벡터를 써야 된다면 아예 멀티플라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곱하기로. 그래서 벡터에다가 그래서 결국 여기가 0.5가 되겠죠. 0.5 물론 이렇게 뭐 다 쓸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다 또 다른 노드를 하나 써도 되는데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드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얘의 글로벌 좌표를 반씩 나눠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얘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dd 모드가 되겠죠. add 더해주는 거.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한 값을 얘가 받아들이면 예, 정확히 가운데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하든 항상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저 서클은, 저 스피어는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또 다른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널. 그래서 이 널이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널이 얘한테 차일드가 걸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명히 얘는 좌표값이 바뀌겠죠. 코디네이터 보면 얘가 걸리는 순간 좌표값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 구는 얘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얘가 어디로 움직이던 그죠? 이게 바로 글로벌 좌표 썼을 때입니다. 자, 만약에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 글로벌 좌표 쓰지 않고 로컬 좌표 써보겠습니다. 포지션. 자, 지금 페어런트 구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션을 인풋에 받아들이고 포지션 인풋에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 얘를 움직여도 항상 중앙에 위치하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작업하신 분들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사용하다 보면 얘가 다른 널에 혹은 다른 오브젝트에 페어런트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페어런트 걸리는 순간 저 구는 이 중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게 왜냐하면 얘의 로컬 좌표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페어런트 걸리는 순간 로컬 좌표는 그렇죠. 부모의 로컬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좌표값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 물체 간의 중앙이나 아니면 얘가 갖고 있던 어떤 위치 값을 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상관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이 스테이지 상에서 월드 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월드 상에서 항상 이 위치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로컬을 쓰면 자칫하다가는 페어런트 걸리는 구조상에서는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을 사용하셔야 스테이지상에서 얘의 좌표를 직접 구한 겁니다. 좌표계에 상관없이요. 부모의 좌표계, 뭐 얘의 로컬 좌표계는 상관없이. 그래서 얘가 어디에 페어런트가 걸리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조금 더 뭐 이런 것도 하나 조금만 더 나가보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중앙이 아니고 나는 얘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를 내가 조절하고 싶다.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제가 슬라이더 하나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에다가 유저, 매니저 뭐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예. 아이고. 자, 제가 그냥 포지션이라고만 할게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네, 슬라이드 방식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그냥 퍼센테이지 쓸게요. 기본 디폴트 값은 50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뭐 이 스피어 가져다 놓고 얘의 유저 데이터 포지션을 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치우친다면 온전한 얘 좌표를 갖고 와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치우친다면 온전한 얘 좌표를 갖고 와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얘한테 갔을 때는 1이 곱해주면 되죠. 얘 좌표 값에. 얘한테 갔을 때는 얘 좌표 값에 1이 곱해주면 되고요. 얘는 0이 곱해주면 되고, 그때는요.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레인지 매퍼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 레인지 매퍼에 input 포지션이죠. 아이고, 아웃풋만 퍼센테이지로 바꿀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풋이 퍼센테이지죠. 예, 얘는 그냥 리얼로 두겠습니다. 유저 디파인. 자, 그래서 이 값을 얘가 받아들였을 경우에 0에서 100% 가는 동안 얘는 0에서 1로 가게끔 하고요. 얘를 하나 더 복제를 뜰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받아들여서 이번에 얘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얘를 1에서 0으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값을 볼게요. 실제로 얘가 리졸트를 보면서 요렇게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복제 뜰게요. 자, 뭐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온 값이 0.5고 여기서 나온 값이 0.5죠. 그럼 실제로 얘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유저 데이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은 줄어들고 해서 완전히 치우치면 하나는 0이 되고 하나는 1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값을 얘네들에 나온 이 값에다가, 그렇죠, 곱하면 되는 거죠. 조금만 넓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매스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calculation 매스 노드. 자, 그래서 결국 얘 값은 벡터가 될 거고요. 여기가 멀티플라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아웃풋,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필요하죠. 얘의 아웃풋, 얘의 아웃풋, 그 다음에 얘.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가 add, 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시 요쪽으로 들어가서 더해지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00. 자, 얘 슬라이드 조절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슬라이드 조절하시면 저쪽으로 가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동해 다니는데, 근데 얘가 왜 완전히 안 가죠? 어디, 뭐가 잘못됐나요? 레인지 매퍼 맞고, 여길 나눠버렸네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아까 전에 나눠준 거는 이제 직접 구할 때고, 이제 슬라이더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정중앙에 위치한 값에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끔도 만들 수 있고요.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움직여 볼게요. 항상, 쫓아다니죠. 그래서 얘의 슬라이더를 제가 50으로 해놓으면 항상 중앙에 위치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고요. 자, 이때 아까 말씀드린 얘가 어디에 페어런츠가 있던, 부모가 어디에 있던, 얘네들은 지금 글로벌 좌표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어디에 링크가 걸리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얘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널에. 여길 만약에 로컬을 써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로컬 좌표와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좌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로컬 좌표는 이 오브젝트가 직접 갖고 있는 그냥 좌표입니다. 그런데 그 좌표는 페어런츠가 안 걸렸을 때랑 페어런츠가 걸렸을 때랑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글로벌 좌표라는 거는 이 스테이지상에서 얘가 위치한 좌표를 직접 구해버립니다. 그냥 직접. 그러니까 얘가 페어런츠가 걸리던 안 걸리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좌표를 이용한 익스프레스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로컬 좌표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두 물체에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글로벌 좌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 만약에 페어런츠가 전혀 걸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로컬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모르는 일이죠. 페어런츠를 걸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틀어지기 때문에 좌표계가 그때는 미리 글로벌 좌표를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을 대비해서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신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를 설명드렸고,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제가 간단한 그냥 샘플을 하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연습하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